토트넘의 기념비적인 승리, 특히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콤비가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 데스크 붕괴 이후 그간 한쪽이 꽤 치우친다는 평을 듣던 스리톱의 한 축에도 새로운 쿨루셉스키가 잘 해줬기 때문에 더 값진 승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시티 원정 얘기인데요. 하지만 경기 직후 콘테 감독과 호이비에르 선수가 충돌한 앞서 보여드렸던 장면, 호이비에르하고 충돌했다기보다는 호이비에르가 콘테 감독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같은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걱정스러운 눈빛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댓글에 유효기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못 보고 지나쳤다고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콘테 감독이 경기 끝난 뒤에 그 피치로 선수들 마중 나와가지고 막 기분 좋으면 끌어안고 막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잘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옛날부터 유명했죠. 예전에 호이비에르하고도 이렇게 격하게 하이파이브하고 막 스킨십을 했던 장면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골이 들어갔을 때 정말 이렇게 엄청 점프 뛰고 막 환호하면서 특유의 어떤 콘테식 그런 감정 발산의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날도 진짜 엄청난 승리였으니까 평소보다 업이 돼가지고 선수들하고 계속 이렇게 얼싸안고 막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단 말이죠. 경기 끝나자마자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그런데 호이비에르가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붙잡는 콘테 감독의 팔을 뿌리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으니까 팬들이 볼 때는 진짜 시겁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콘테인데. 아니 진짜 이게 그냥 못 보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호이비에르가 대놓고 외면하고 콘테는 아니 이게 왜 이래 이런 수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무슨 일이 있나? 호이비에르가 왜 저러지? 근데 콘테 감독 표정을 보면 완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니까 뭔가 호이비에르 혼자 꽁한 건가?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그래서 지금 이유를 막론하고 호이비에르가 다음 경기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그 레딧에서 외국 그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있죠. 여기서 봤는데 거기 달린 댓글들 반응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콘테 감독 이미지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깡패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뭐 호이비에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해. 호이비에르 이제 죽었다. 만일 이번 일로 윙크스가 번리전에 선발 나온다면 폭동 납니다. 이탈리아식 포옹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네 친구. 그런 녀석은 죽여버리고 싶어. I prefer to kill him. 저기 델보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이비에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쾌승을 거두면서 아주 분위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게 혹시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대놓고 한 행동이어서 이슈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뭐 공개적으로 뭐라고 밝힌 것은 아직 없고요. 벌써 경기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다만 두 사람 모두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무 일 없음 뭐 이런 느낌의 뭐 별일 없다는 그런 느낌의 포스팅을 올리긴 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경기 끝나고 곧바로 이렇게 케인하고 환호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경기 승리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루 뒤인 21일 이렇게 아들하고 함께한 사진을 또 따로 올렸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저 평온합니다. 별일 없어요. 뭐 이런 느낌? 사실 호이비에르가 인스타를 이렇게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맨시티전 이전까지 8개 정도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틀 연장 올린 거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속내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큰 문제 아니에요. 뭐 잘 해결됐어요.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내피셜을 한번 돌려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큰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됐거나 경기 끝나고 콘테 감독이랑 정말 만약에 뭐 언쟁이 또 있었다면 저러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면 거꾸로 그래가지고 저렇게도 올린 건가 아무튼 콘테 감독 역시 경기 직후에 그리고 또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미지와 달리 인스타를 좀 꽤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틀 연속은 흔치 않기는 해요. 다만 콘테 감독은 경기에 관한 얘기를 올린 거고 재밌는 게 여기 가장 최근 올린 포스팅이 영상인데 인스타그램 이제 일반 포스팅으로도 올리고 스토리로도 올렸어요. 그 중복으로 올렸어요. 그만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이 맨시티전에서 했던 그 골 장면 위주로 편집한 1분 5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콘테 감독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카운터 어택이라고? 아마 아닐걸? 아닐 텐데 뭐 이런 내용의 글을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카운터 어택은 우리말로 하면 역습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단어죠. 전술적으로는 이른바 그 트랜지션 상황, 공수전환 상황과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대 공을 빼앗은 뒤에 상대가 다시 수비 진영을 구축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관적인 다이렉트 패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골을 노리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날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보여준 축구가
특히 이제 골로 이어진 상황들은 역습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워낙 수비 라인을 높게 세워서 모든 공격이 역습으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격권을 되찾은 직후에 곧바로 빠르게 앞으로 배달하는 방식의 그런 축구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골 장면 분석한 영상, 여기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장면들, 이 이전 과정들이 토트넘은 확실히 길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습이라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수비라인 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 프레싱을 벗기고 전진 수비 포지셔닝을 유인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서야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이런 어떤 전술적인 작업이 단순히 카운터 어택으로 치부가 되는 게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센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날 호이비에르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호이비에르가 맹활약을 했다거나 뭐 최고에 가서 뭐 최고의 모습 보이면서 막 하드킬 했다 이런 시합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시면 공격적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눈에 띄는 수치들은.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기여도가 높은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상대가 맨시티다 보니까 볼 터치에서는 분명 줄었습니다만 공을 갖고 있거나 주고받으려는 상대에게 접근해서 압박하는 이 프레싱 횟수 상대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터치 횟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지표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공격 상황에서도 상대 양쪽 풀백들을 끌어당기면서 혹은 이렇게 밀어 제끼면서 윙어들에게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도 상당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만 전진을 하면서 풀백들이 이제 호이비레가 전진해서 중앙 쪽 하프스페이스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선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드를 열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기여를 통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스킵, 호이비에르, 나이어가 동시 출격한 5경기에서 콘테 감독의 팀이 무실점이었다는 그 리그 기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날 스킵이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윙크스가 있을 때보다는 프레싱이 좋아졌고요. 토트넘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데브라이너는 물론이고 양쪽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크게 억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이비에르의 공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날 호이비에르 히트맵인데요. 카일 워커가 있는 맨시티 오른쪽 측면 수비 쪽 특히 많이 올라와서 움직이면서 손흥민과 세스뇽이 있는 왼쪽 측면 공간에 도움을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맨시티전에서 크게 강화가 된 게 콘테 감독이 울버햄튼전에서 호이비에르를 뺀 것하고 무관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이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에 입단한 뒤에 부상이나 징계 같은 이런 뛸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처음으로 선발된 리그 시합이었습니다. 그 울버햄튼전이 당연히 호이비에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 있고 그래서 경기 때는 어떻게 보면 더 그것 때문에 더 정말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이렇게 뛰었을 수 있고 경기 후에 콘테 감독하고 충돌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좀 맞지 않을까요? 네, 호이비에르 자존심에 워낙 경기 뛰고 뭐 팀에 기여하려는 욕심이 많은 선수인데 또 무리뉴 감독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호이비에르가 그 전술 회의 같은 거 할 때 질문 정말 많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선수기 때문에 근데 콘테 감독이 윙크스, 뭐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좀 그런데 이 선수들한테 밀려가지고 선발 제외가 됐으니까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게다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맨시티 잡았으니까. 하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반응하는 건 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본인이 그걸 원해서 아마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워낙 뭐 두 분이 다 뜨거운 캐릭터고 상남자 느낌이니까 경기 후에 어떻게든 잘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보여드렸던 인스타그램이 잘 풀었다는 증거였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때마침 AS 로마 이적설, 호이베르가 이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 무리뉴 감독이 있는 팀으로 이적설까지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장면이 좀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시죠. 네. 번니전에 진짜 호이베르 안 나오면 물론 로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이러니까 그때 가면은 불화설이 좀 더 무게감 있게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